그러면 이제 뭐 주식 얘기를 했으니 이제 채권 쪽 얘기를 잠깐만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얘기는 앞서서 해주셨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지금 한 절반 정도가 한 11월 정도 예상하는 것 같고요. 아직 그때까지 기다리기엔 내수가 회복세가 강하진 않다. 특히 미국 펀더멘탈과는 차이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기대하는 연준의 인하 시점이 이제 9월인데 네. 그러면 연준보다도 우리가 빠르게 네. 먼저 인하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한 달 정도 시차는 앞설 수 있다. 그렇다면 아마 그 배경에는 좀 통화 정책이 글로벌리 좀 각자의 이슈에 따라서 좀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네. 할까요? 이제 서로 이제 다른 모습을 갖는 건데 그러면 22도 그러면 시장에서 한 6월로 예상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겠네요. 네, 22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화 완화 스탠스를 가장 강하게 시사하고 있고요. 일부 위원들은 아직은 6월 인하 이후에 경로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유로 지역도 지금 보면 서비스 쪽에서는 경기는 상당히 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어서 7월 이후의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더 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6월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이미 4월 회의 때부터 라가르드 총재도 이제 데이터를 보고 6월에 인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도 2점 중반대로 안착이 돼서 특히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0.2%포인트 정도 뚜렷하게 둔화한 흐름이 이제 동반 헤드라인과 근원 모두 이제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ECB는 지금 인하를 할 여건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 만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결국은 뭐 각 국가별 지역별로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이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뭐 채권 관련된 이제 전략을 생각할 때 뭐 금리는 어쨌든 기준금리는 내려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인하 폭에 대한 기대들이 조금씩 이제 낮아지고 있고 시기도 이제 점점 미뤄지면서 이제 장기채 같은 거를 이제 과감하게 지금 살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결국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뭐 5년 내외 이제 채권들이 늘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내부적으로 어떤 뭐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채권 전략에 대해서 특히나 뭐 두레이션 쪽 관련해서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을지 뭐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어쨌든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 말까지로 놓고 보면 아직 몇 개월, 7개월 이상 남았지만 보면은 어쨌든 인하 전환 그리고 이제 국별 차별화 이게 저희는 가장 중요한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인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임을 중심으로 저희는 오버웨이트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인하가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커브 전략은 좀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뭐 미국이 5, 6회 인하를 예상했었고 우리나라도 뭐 한 3회 인하까지도 보는 하우스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는 커브 스티프닝 전략이 상당히 유효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표가 워낙에 양호했고 그러니까 하반기 혹은 4분기로도 인하가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커브는 지금은 아직은 중립이 좋은 전략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된다라는 걸 뭐 미국이나 한국 쪽에서 그 시그널이 강화되면 이제 그때부터 스티프너에 진입하는 전략, 듀레이션 오버웨이트 그리고 인하 직전에 스티프너 진입 전략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한 5년 내에 채권이 지금 가장 좋아 보인다. 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장기채를 사기에는 좀 가격 부담이 있고 기준금리 인하도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는 건 좀 그렇고 결국 인하가 시작되면 결국 장기 금리보다는 또 뭐 중기보다는 단기 쪽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적절한 전략은 한 5년 내에 채권이 그나마 이제 이자도 떨어지고 향후 기준금리 인하로 어느 정도의 캐피탈 게인도 기대할 수 있는 쪽이 아닌가 뭐 생각이 됩니다. 이제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게 이제 WGBI 이제 채권 지수를 의미하고요. 이제 전 세계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채권들을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이제 채권 지수입니다. 이제 월드 채권 지수에 우리가 이제 편입이 되느냐 계속해서 이제 정부 쪽에서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 개선들을 많이 이제 좀 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는 편입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관찰 대상국의 지위에 올라간 지 22년 9월부터 이제 지금 3월에 또 한번 점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기 점검이 이제 올해 9월에 있는데 5월에 9월이 된다면 이제 2년 차가 되는데 지금 보통 그 최근에 중국, 뉴질랜드 같은 나라들이 그 등재돼 있다가 실제로 그 편입이 된 시기까지가 시차가 2년에서 3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점 히스토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시점도 그랬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뭐 국채 시장 접근성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이제 FX 시장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는 뭐 외환 시장 구조 개선 그 정책의 일환으로 그 거래 시간도 연장하고요. 6월부터는 외국인 투자자가 유로클리어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국채에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하반기에 예정돼 있어서 9월이면은 그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뷰고요. 다만 이게 편입돼서 이제 거래가 시작되기 전에 뭐 주요 운용사들의 회의라든지 그런 또 추가적인 뭐 일정 조정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르면 9월, 늦어지면 내년 3월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2년 9월에 등재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올해라면 2년, 내년이라면 2월 2년 반 만에 이제 될 거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장 예상하고 있고요. 유입이 예상되는 그 채권 투자 규모, 그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원화채 투자 규모는 지금 WGBI 추종 자금이 2.5조 달러 정도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컨센서스가 한 2에서 2.5% 정도가 아마 그 차지를 하는 비중, 한국의 비중이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현재 환율 계산으로 하면은 한 60조 원 후반에서 한 80조 원 정도까지 규모가 이제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유입이 될 거다. 이제 그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전체 채권 시장을 본다면 그 정도의 자금이 네.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 큰 규모는 아니겠죠. 아니겠죠. 네. 예. 그래서 아마 일반 분들은 느끼시기에는 뭐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피부로 와닿을 수 있으신 이제 부분은 환율 쪽이 아닐까. 뭐 자금이 이제 꾸준히 안정적으로 뭐 외환 시장을 통해서 들어오면 요즘에 이제 환율이 너무 높아서 여행 가기도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좀 안정될 수 있는 그 정도를 아마 이제 피부로 느끼시지 않을까라고 뭐 생각은 듭니다. 뭐 다만 금리가 조금이라도 내려갈 수 뭐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뭐 채권 투자에 대해서 뭐 여기에 한번 이런 이슈들도 있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이슈거리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